제2차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첫 회의에서 인사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순서는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간사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고 맨 뒷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순서대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간사이신 이철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의원입니다. 지난번 외해 출장 관계로 참석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만들어졌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것인가 우리 여기에서 연구를 해서 이번 개헌특위에서는 결과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헌을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와서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해왔습니다만은 오늘 여야가 힘을 합쳐서 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개헌을 꼭 이루어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이종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난번 참석을 못해서요. 갑자기 날짜가 변경되는 바람에 제 원래 했던 날 조정이 안 돼서 참석을 못하게 됐었습니다. 존경하는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국민 바라고 있는 6공화국 87년 헌법 체제를 좀 미래지향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간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국정조사 청문회가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을 반성하는 청문회라면 이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이제 우리 미래를 향하는 우리의 각오와 계획과 의지를 보이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두 함께 같이 의원님들 뛰시는데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누리당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여러 고명하신 의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권성동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예,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강원도 강릉 출신의 바른정당의 권성동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종언을 고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국을 봐도 최순실 사건이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고 또 대통령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서 지금 후보 진영 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에너지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폄하하면서 국민들을 또다시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대통령제를 다른 제도로 대체하는데 우리 개헌특위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경기 광명의 이은주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재선 의원인데 국회의원이 된 이래로 항상 보면 우리가 문제가 뭔지도 알고 답이 뭔지도 아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해 오면서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좌절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광장의 많은 국민들 또 그 밖에 있는 분들까지도 대한민국의 많은 적폐를 청산하라는 개혁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조가 무엇인가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제 결론인데 정당과 선거제도 이런 것도 함께 혁신을 하면서 권력구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제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 구조를 이 헌법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엽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예,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엽 의원입니다. 19대 때부터 우리 개헌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활동을 하면서 개헌의 필요성과 그리고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적인 요구에 대해서 계속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개헌특위가 공식적으로 구성돼서 이렇게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번 개헌은 대단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국민 참여에 의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기초해서 이후에 21세기형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 시대나 통일 시대까지를 대비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기본 틀을 세워나가는 그런 아마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예,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난 해외 출장 관계로 1차 회의에 참석을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인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이미 이 사회 패러다임 변화가 많은 이 격동의 변화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산업사회에 우리가 만든 헌법은 지금 이미 맞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와 글로벌을 지향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것을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헌법이 필요하다. 이미 많이 시기가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제4의 물결, 제4차 산업혁명, 스마트 사회를 추구하는 인본주의에 기반한 헌법이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너무 우리는 과거지향적인 갈등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사전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그러한 헌법이 필요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는 개방과 공유, 협력, 창의 이 시대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이 국민 피플 파워, 국민의 힘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국민 중심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헌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혜를 모으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네,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효상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경험 많은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일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헌 특위만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특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통령제는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 출범부터 변칙적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민당에서 내각제 헌법을 기초했지만 우리 정치 역사를 보면 때로는 강력한 리더, 때로는 독재자들에 의해서 이 대통령제가 굉장히 제왕적인 대통령제로 변질되어 왔습니다. 쿠데타로 인한 대통령, 또 아주 그런 강력한 정치적 영웅, 삼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던 대통령제였고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서
맡겨진, 국가의 운명이 맡겨진 이러한 굉장히 권력 집중적인 그런 대통령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제가 바다를 건너기만 하면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정말 독재적인 이런 대통령제로 변형되어 온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것은 바로 촛불 민심과도 바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차제에 여러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우리 국가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열리는 두 차례 전체 회의는 지난 1월 5일 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제18대, 제19대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정당, 선거제도 등 권력 구조에 관련된 사항하고 또 기본권, 총강, 경제, 지방분권, 재정 등등 권력 구조 이외의 사항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권력 구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은 권력 구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 개진을 위해서 마련된 오늘 전체 회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회의를 위해서 제18대, 제19대 국회 당시에 활동하셨던 자문위원 각각 2분씩 4분이 자문위 활동 결과에 대해서 발제, 기본적인 사항을 여러분들께 간략히 소개하는 그런 발제를 해 주시고 또한 자문위 활동에 참여하셨던 4분의 이 자문위원님들께서 또 함께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출석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공사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자문위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례를 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8대 국회가 이제 김형호 전 국회의장님 시절입니다. 그때 자문위 활동 결과에 대한 발제를 맡아서 해 주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이십니다. 예, 박수 치시려면 화끈히 치셔도 됩니다. 제19대 국회, 그때는 강창희 전 국회의장님이신데요. 그때 자문위 활동 결과에 대한 발제를 맡아서 해 주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원택 교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위원님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질의 또 함께 참여해 주실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권오창 변호사이십니다. 오마이뉴스의 김당 편집주간이십니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대환 교수님이십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소영 교수이십니다. 발제자들께서 각각 20분 정도씩 발제를 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발제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셔도 되고 또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별도의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쭉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를 맡으신 강원택 교수님께서는 개인 일정 관계로 오후 회의에는 중간에 이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발제 내용에 대해서는 제19대 국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또 다른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질의 대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회의는 지금 국회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하십시오. 지금 좀 짧게 하시죠. 2분 내로 맞춰주십시오. 제 말씀 들어보시고 좀 하시죠. 일단 2분으로 그렇게 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도 그렇고 일반 언론에서도 그렇게 다뤄지고 있는데 이 용어는 좀 적절치 않아서 제가 지적하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의도 권력구조와 권력구조 아닌 쪽 이러는데 이 권력구조 내 본질적 성격은 넓은 의미의 정부 형태, 헌법상 각 기구들의 권한과 지위 또 상호 간의 관계 그것이 결국 국민의 기본권,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어떻게 이 공적기구가 잘 구성되고 운영되느냐에 대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치 권력구조하니까 이런 국정운영의 공적 시스템에 관한 각 기구의 지위와 권한 또 상호 간의 관계 그 목표는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고 보장하고 하는 데 있는 것인데 마치 정치인들이나 각 기구의 권력 싸움, 권력 다툼, 나눠먹기 그래서 개헌 논의가 마치 이거 논의를 하면 이런 쪽에 치중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오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권력구조라는 게 전문 용어도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통용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특위에서는 이 권력구조를 정부 형태에 대한 논의, 그 헌법상 공적기구에 대한 논의 이렇게 용어를 좀 적절한 걸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권력구조 사항에 대한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까지는 그렇게 간사간에 정해져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영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와서 하시겠어요? 나오시죠, 그럼. 예, 18대 국회에서 이제 그때 당시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한 1년 정도를 활동을 했었습니다. 원래 예정은 이제 6개월 정도였었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기한을 연장해서 1년 후에 결과 보고서를 내고 이제 임무를 마쳤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 18대 국회에 있어서의 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는 특징적인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14년에 있었던 19대 국회의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와는 달리 구체적인 조문을 성안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도 어떤 하나의 안을 내놨었던 것이 아니라 1안으로 이제 이원정부제 그리고 2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갖다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방식으로 연구 결과를 정리했었던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자문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헌 특위와는 다르다.
구체적인 헌법 개정안에 조문을 갖다 성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개헌특위에서 이 조문을 성안할 때 참고될 수 있는 사항들을 갖다 미리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문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 이제 이 자문위원회가 구성될 당시에 있어서는 헌법 개정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여러 가지 정적인 상황도 그렇고 특히 국제 금융 위기로 인한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금방 이게 통과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안을 이게 이제 지금 안 된다면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혹은 더 걸릴지 모르는데 하나의 안을 갖다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복수의 안을 갖다가 내놓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변화된 상황 속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자문위원회 내에서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질 경우에 있어서는 그때는 하나의 안으로 내는 것도 괜찮지만 이 내부에서도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되고 뭐 어느 한쪽이 다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 견해의 차이가 확실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뭐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좀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복수의 안을 지시하고자 했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따라서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에서는 정부 형태에 대해 가지고 1안을 이원정부제로, 2안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건 1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뭐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 문제라든지 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정부의 권한 내지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가 좀 더 통제할 수 있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요청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 가지고서 그렇다면 당시에 있어서는 왜 1안이 이원정부제였었고 2안이 대통령제였었는지 또 관련된 쟁점들은 어떤 식으로 검토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안으로서 이원정부제라고 하는 것은 이원 집정부제라는 표현도 쓰기는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내부에서 용어를 통일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원정부제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썼고 이 결과보고서에서 이제 이원정부제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원정부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갖다가 결합한 형태. 우리가 현행 대통령제를 갖다 이제 변형된 대통령제, 다시 말하자면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일부 가미한 대통령제 이렇게 부릅니다.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서는 대통령제적인 요소를 갖다 일부 가미한 의원내각제 이렇게 부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랬었을 때 이 이원정부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고 다른 쪽은 약간 가미된 정도가 아니라 이 양쪽의 요소가 거의 대등하게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먼저 고려되었던 것은 의원내각제였습니다. 위원회 내부에 있어서도 이 의원내각제가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는 견해들이 다수였는데 그런데 문제가 됐었던 것은 그러한 의원내각제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걸 도입해 가지고서 관철시킬 수 있겠느냐,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이거는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이 당시 지배적이었습니다. 정부 형태를 크게 이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했었을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게 의원내각제면서도 가장 먼저 이건 아니다라고 제쳐놓게 됐던 것이 의원내각제였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시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직선 대통령을 포기할 것 같지가 않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선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상당히 강한데 그걸 누르고 의원내각제 관철하기 힘들다. 이것이었었고 두 번째로는 이 의원내각제를 갖다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내지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있어가지고 그게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당의 문제였습니다. 의원 내각제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특히나 지금 현재 이제 더 가시화됐는데 이
여러 개의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면 이 정당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뿐만 아니라 당적 변동의 문제라든지 이탈의 문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떤 정계 개편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히 정당 민주화가 내지는 정당의 안정성이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 당시 위원회 내부에서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서 의원 내각제는 장기적으로 고려하자. 조건들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또 개헌해서라도 하자. 하지만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대통령제를 계속할 거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들 동의했는데 이걸 수정해서 계속 쓸 거냐 아니면 의원 내각제는 아니더라도 이원정부제라는 조금 더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해 볼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대통령제 자체의 장점보다는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도 의원 내각제 자체의 장점은 컸지만 이게 이제 성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처럼 대통령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자체의 장점보다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더 많이 눈에 띄었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선호도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 없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의원 내각제까지 그냥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완전히 가는 것은 힘들지만 이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를 갖다 혁신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은 굉장히 크게 느껴졌었고 뭐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에 대한 요구하고 내각제로 장기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요구 사이에 있어서 일종의 징검다리로서 하나의 과도적인 단계로서 이원정부제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왔고 이제 다수의 지지를 얻어가지고서 일환으로 채택이 됐었던 겁니다. 결국 이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는 확실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각제를 선호하는 분들도 당시 이제 자문위원회 내부에 상당수 있었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 있어서 힘들다면 그렇다면 이원정부제라도 해보자. 이런 쪽의 의견들이 많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내각제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광욱 당시에 잠시 있었지만 그건 지금 와가지고서 그때 경험을 되살려서 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내각제로 바로 갔었을 때는 위험 부담이 있지만 이원정부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갖다 섞어놓은 형태니까 이 대통령제에 대해서 축적된 경험들이 이원정부제는 어느 정도 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로 인해 가지고서 이 이원정부제라고 하는 것을 제1안으로 채택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더불어서 제2안으로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갖다가 제안하게 됐었던 것은 이원정부제를 찬성하는 분들조차도 그런데 이 이원정부제라는 게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과연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느냐. 내각제처럼 뭐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안 갈지도 모르지만 이 이원정부제 뭔지도 모르는 걸 갖다가 선택하느니 차라리 대통령제가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당시 이제 여론조사에 꽤 많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뭐 당시에 있어서는 이원정부제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식 정부 형태라고 하는 것이 좀 알려진 상태였었고 전문가들 사이에 있어서도 지지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제 국민들에게 이걸 설명하고 개헌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웠던 그런 것이었었고 반면에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4년 중임제로 바꿔가지고서 뭐 제도를 갖다 개선하자라고 했었을 때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었습니다. 2008년 이 헌법연구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기 위한 애초에 계기가 됐었던 것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추진하던 원포인트 개헌을 갖다가 철회하는 대신에 18대 국회에서 국회 주도를 하자. 이 정당 지도자들과 노무현 대통령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당시부터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돼가지고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가 비교적 형성되어 있는 적어도 그때 당시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뚜렷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 만약에 1안이 안 된다면 2안이라도
해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헌특위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러한 이안을 제시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랬었을 때 이안인 대통령 4년 중임제에 있어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하고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고 일단 대통령의 권한 축소 얘기를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라든지 감사원의 국회의관이라든지 혹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실질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갖다 배제하는 방법들이 이제 주로 많이 얘기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문제가 지금 이제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있어서도 권한대행 문제를 조금 더 뚜렷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결과보고서도 기록을 해 나왔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통제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 통제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인사에 대한 통제. 지금 현재로서는 예컨대 집행부 구성원 가운데서는 뭐 의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을 제외하고서는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그냥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아예 헌법을 고쳐가지고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통해가지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런 정도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들이 나왔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그런 인사에 대한 통제보다 더 강조됐던 것이 재정적인 통제였습니다. 이 재정적 통제와 관련해서는 예산 법률주의의 도입이라든지 예산 심의의 강화, 그거 관련해 가지고서 이 이제 헌법 상인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예결위 같은 것을 갖다가 상임위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그 외에 지출승인법, 예산 법률주의하고 이제 연결된 문제입니다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들이 이제 어떤 정부 형태와 관련해 가지고 1안으로서의 이원정부제, 2안으로서의 대통령제에 관한 것이라면 이 정부 형태에 직접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형태와 상관없이 이 권력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양원제 도입 문제였습니다. 사실 당시 국회에 있어서는 일종의 원로원으로서의 상원을 두자는 의견들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라고 해서 오히려 반대 의견이 많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상원 도입에 대해 가지고 위원회 내에서 이제 다수가 찬성을 하게 됐는데 그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지금 국회가 이 도농 간의 인구격차라든지 이런 게 점점 심해지면서 지역 대표성을 갖다 점차 잃어가고 있는데 상원을 지역 대표로 구성하고 어떤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든다면 그건 나름으로 의미가 있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양원제 도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상당히 날카로운 견해의 드립은 있었습니다만은 다수의 지지를 얻어 가지고서 제안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이쪽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의 구성 방식, 헌법재판소 구성 방식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강조가 됐었습니다. 현행법상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그게 형식적인 의전적인 권한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으로 행사되고 있는 물론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대법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고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게 된다면 그 대법원장도 또 대통령의 의사를 갖다 존중하는 가운데 제청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실제로 이제 대법관들 사이에 있어가지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이른바 하부이책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지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제청권을 통해서 임명되다 보니까 어떤 상하관계처럼 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갖다 국회 뭐 양원제를 전제를 했을 때는 이제 하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절차는 법률로 규정하는 이런 방안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여기 있어서는 이제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권한이 아니라 형식적인 권한이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었고, 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했었던 것은 결국 여당, 야당 어느 쪽이라도 3분의 1 이상이면은 이 사람은 좀 곤란하다라고 해서 이제 저지시킬 수 있는 이른바 저지 소수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서 어느 특정 정파나 정당과 친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지지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어느 쪽에서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이런 것을 의도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도 비슷한 고려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어서는 국회 3, 대통령 3, 대법원 3 해가지고서 황금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당과 대통령이 같이 가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 대법원장까지도 대통령의 영향하에 놓이게 된다면 이건 사실상 편향성의 우려가 지금까지 그렇게 심하게 나타난 적은 없지만 어찌됐건 그런 우려 자체를 갖다가 놔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바꾸자라고 해가지고서 구인의 재판관을 갖다가 역시 이제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제 대법관 중에서 전체 정원의 3분의 1을 갖다가 선임하는 걸로, 이런 정도의 이제 제안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했던 것은 대법원장, 대법관과 마찬가지 이유고요. 그리고 이제 대법관 중에서 3분의 1을 뽑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다른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경우에 있어가지고서는 조금 더 다양한 고려들, 다양한 가치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대법원과는 달리 법관의 자격이라고 하는 요건을 배제하자라는 의견이 다수였었고, 그랬었을 때 또 그쪽이 너무 많아져도 안 되니까 적어도 이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 적어도 3명은 들어와 가지고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실제 당시에 있어서는 비교적 장기간 만 1년 정도의 이제 시간을 가지고서 연구를 했었고, 그런데 벌써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과에 있어서의 달라진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쟁점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예컨대 이원 정부제로 지칭되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용어가 바뀐다든지, 혹은 그때 이제 어떤 그 예산 심의와 관련해가지고 시간을 좀 더 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90일을 갖다가 120일로 개헌하는 방안이 논의됐었는데, 그때는 이거는 굳이 헌법에서 정할 필요가 없이 법률로 정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2013년 국가재정법에서 120일로 이제 늘리는 걸로 이미 정해놨거든요. 이런 어떤 현실적인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의 필요성, 혹은 지방자치 강화를 전제로 한 양원제의 도입 문제, 이런 것들은 그때와 지금 별로 다르지 않게 매우 현실적인 쟁점들로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영수 교수님, 20분 안에 다 마치셨습니다. 19분 만에 다 마치셨습니다. 자,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첫 회의에서 인사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순서는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간사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고 맨 뒷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순서대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간사이신 이철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의원입니다. 지난번 외해 출장 관계로 참석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회 개헌 특위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만들어졌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것인가, 우리 여기에서 연구를 해서 이번 개헌 특위에서는 결과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헌을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와서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해왔습니다만은 오늘 여야가 힘을 합쳐서 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개헌을 꼭 이루어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이종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난번 참석을 못해서요. 갑자기 날짜가 변경되는 바람에 제 원래 했던 날 조정이 안 돼서 참석을 못하게 됐었습니다. 존경하는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국민이 바라고 있는 6공화국 87년 헌법 체제를 좀 미래지향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간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국정조사 청문회가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을 반성하는 청문회라면 이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이제 우리 미래를 향하는 우리의 각오와 계획과 의지를 보이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두 함께 같이 의원님들 뛰시는데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누리당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여러 고명하신 의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개헌특위가 공식적으로 구성돼서 이렇게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번 개헌은 대단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국민 참여에 의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기초해서 이후에 21세기형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 시대나 통일 시대까지를 대비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기본 틀을 세워나가는 그런 아마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예,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난 그 해외 출장 관계로 1차 회의에 참석을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인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이미 이 사회 패러다임 변화가 많은 이 격동의 변화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산업사회에 우리가 만든 헌법은 지금 이미 맞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와 글로벌을 지향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것을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헌법이 필요하다. 이미 많이 그 시기가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제4의 물결, 제4차 산업혁명, 스마트 사회를 추구하는 인본주의에 기반한 헌법이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너무 우리는 과거지향적인 갈등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사전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그러한 헌법이 필요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는 개방과 공유, 협력, 창의 이 시대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이 국민 피플 파워, 국민의 힘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국민 중심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헌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혜를 모으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네,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효상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경험 많은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일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헌 특위만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특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통령제는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런 발제를 해 주시고 또한 자문위 활동에 참여하셨던
네 분의 이 자문위원님들께서 또 함께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출석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공사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자문위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례를 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8대 국회가 이제 그 김형호 전 국회의장님 시절입니다. 그때 자문위 활동 결과에 대한 발제를 맡아서 해 주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이십니다. 예, 박수 치시려면 화끈히 치셔도 됩니다. 제19대 국회, 그때는 강창희 전 국회의장님이신데요. 그때 자문위 활동 결과에 대한 발제를 맡아서 해 주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원택 교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위원님들 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질의 또 함께 참여해 주실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권오창 변호사이십니다. 오마이뉴스의 김당 편집주간이십니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대환 교수님이십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소영 교수이십니다. 발제자들께서 각각 20분 정도씩 발제를 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발제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셔도 되고 또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별도의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쭉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를 맡으신 강원택 교수님께서 우리 정부 출범부터 변칙적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민당에서 내각제 헌법을 기초했지만 우리 정치 역사를 보면 때로는 강력한 리더, 때로는 독재자들에 의해서 이 대통령제가 굉장히 제왕적인 대통령제로 변질되어 왔습니다. 쿠데타로 인한 대통령, 또 아주 그런 강력한 정치적 영웅, 삼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던 대통령제였고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서 맡겨진 국가의 운명이 맡겨진 이러한 굉장히 권력 집중적인 그런 대통령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제가 바다를 건너기만 하면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정말 독재적인 이런 대통령제로 변형되어 온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것은 바로 촛불 민심과도 바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차제에 여러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우리 국가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열리는 두 차례 전체 회의는 지난 1월 5일 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제18대, 제19대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정당, 선거제도 등 권력 구조에 관련된 사항하고 또 기본권, 총강, 경제, 지방분권, 재정 등등 권력 구조 이외의 사항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권력 구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은 권력 구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 개진을 위해서 마련된 오늘 전체 회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회의를 위해서 제18대, 제19대 국회 당시에 활동하셨던 자문위원 각각 2분씩 4분이 자문위 활동 결과에 대해서 발제, 기본적인 사항을 여러분들께 간략히 소개하는 권성동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예.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강원도 강릉 출신의 바른정당의 권성동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종언을 고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국을 봐도 최순실 사건의 일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고, 또 대통령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서 지금 후보 진영 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에너지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폄하하면서 국민들을 또다시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대통령제를 다른 제도로 대체하는데 우리 개헌특위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경기 광명의 이은주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재선 의원인데 국회의원이 된 이래로 항상 보면 우리가 문제가 뭔지도 알고 답이 뭔지도 아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해 오면서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좌절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광장의 많은 국민들, 또 그 밖에 있는 분들까지도 대한민국의 많은 적폐를 청산하라는 개혁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조가 무엇인가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제 결론인데, 정당과 선거제도 이런 것도 함께 혁신을 하면서 권력 구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제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 구조를 이 헌법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엽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예,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엽 의원입니다. 19대 때부터 우리 개헌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활동을 하면서 개헌의 필요성과 그리고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적인 요구에 대해서 계속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